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11강 선형변환과 행렬에서의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다음과 같이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. 가정이 뭐냐면 V가 벡터 공간인데 P to R, 즉 최고차항이 2차인 폴리노미얼, 즉 다항식 전체의 집합, 그것은 벡터 공간이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. 그래서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 자승. 그 다음에 W는 최고차항이 1차인 다항식 전체의 집합입니다.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네, 이때 기저 알파는 1, X, 1 플러스 X 자승이라고 해서 V의 기저로 두고요. 베타는 1 플러스 X, 1. 이렇게 순서 기저죠. 순서가 중요한 그리고 인정되는 그런 순서 기저입니다. 얘를 W의 기저라고 약속을 했습니다. 그랬을 때 선형변환 D는 V에서 W로 가는데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. 이 성질은 DF는 D, DX, F.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? 네, 이건 미분입니다. 요 다항식을 미분한 것을 의미하죠. 그러니까 V, 이쪽 2차 최고차항이 2차인 다항식으로부터 최고차항이 1차인 다항식으로 가도 문제가 없겠죠. 미분을 하니까. 그래서 이것은 미분이라는 D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럴 때 문제는 3개인데요. 첫 번째는 이 D라는 선형변환에 대한 기저 변환 행렬. 기저가 알파에서 베타로 갈 때의 그 행렬. 우리가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죠. 선형변환 D에 기저 알파의 상을 기저 베타로 표현한 행렬. 네, 이걸 구해달라는 거고. 두 번째, 세 번째는 fx를 O 플러스 OX 플러스 EX 자승이라고 둘 때 fx를 알파로 표현한 좌표. 이것을 알파로 표현할 때는 좌표가 또 나오겠죠. 그 다음에 dfx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V로부터 어떤 값을 가지고 F라는 값을 가지고 그 상, 요건 상입니다. 그러니까 W의 원소죠. 이것을 이쪽 W의 기저인 베타로 표현한 좌표.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것이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선형변환 D의 기저 알파의 상을 베타로 표현한 행렬부터 구해보겠습니다. 네, 혹시 까먹을까봐 요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고요. 자, 이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알파에 들어있는 이 벡터들을, 이 각각의 벡터들을 D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것을 베타에 있는 이것들, 베타로 그 좌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냅니다. 요것이 벡터, 요것이 두 번째 벡터죠. 그 벡터의 개수, 뭐 K1, K2를 둬서 요 상을, 제로라는 상을 표현을 해달라는 거죠. 자, 이게 왜 제로가 되는지는 이게 D가 지금 미분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1이라는 상수를 갖다 놓고 미분을 했더니 0이 됐죠. 이 0을 요 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. 그러면 0,0이라는 좌표가 나오죠. 이것은 기저 베타에 의해서 표현된 좌표죠.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요 두 번째, 알파의 두 번째 성분인 벡터 X를 미분을 합니다. 그러면 DX를 하면 X를 미분하면 1이 되겠죠. 그것을 여전히 베타의 두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합니다. 자, 1 플러스 X 1. 그러면 이쪽을 그냥 0으로 만들고 뒤에만 1로 주면 되겠네요. 그리고 요걸 순서대로 가지고 오면 이것이 X를 보낸 저 상에 대한 베타라는 기저로 표현한 좌표가 되겠죠. 마지막은 요 1 플러스 X 자승을 미분을 해서 그 결과, 그것은 이 W에서의 그 벡터가 될 텐데 그 W에서의 벡터를 W에서의 기저로 표현한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1 플러스 X 자승을 미분을 하면 상수는 없어지고 이것이 2X가 됩니다.
그래서 EX는 바로 1 플러스 X와 1의 1차 결합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계산을 해봤더니 뭐 여러분은 K1, K2라고 두고 K1, K2를 구하시면 되는데 구했더니 2와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자, 보시면 2 마이너스 2에서 없어지고 2X만 남으니까요. 그러면 요 개수들을 모아서 2, 마이너스 2. 요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요 상을 베타라는 기저로 표현한 좌표가 됩니다. 요 좌표들을 열벡타로 내렸으면 그것이 바로 요 선형변환 D의 기저 알파의 상을 베타로 표현한 행렬 D 알파 벡타가 되겠습니다. 요 00,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01, 2,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됐고요. 두 번째 문제는 이제 fx가 주어져 있죠. fx가 5 플러스 5x 플러스 2x. 이것을 일단 어디의 원소인가요? V의 원소입니다. 이 V에 있는 벡타인데, 하나의 벡타인데, 이 벡타를 알파로 좌표로 만들어 달라. 네, 그 얘기는 요것들의 1차 결합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의 개수들을 꺼내면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동일한 요 벡타를 다항식을 1 플러스 x 자승이라는 알파의 원소인 이 벡타 3개의 1차 결합식으로 나타냈더니 K1, K2, K3라고 개수를 두고 계산을 했더니 앞에는 3, 뒤에는 5, 뒤에는 또 2가 돼서 3, 5, 2가 바로 이 fx의 알파로 표현한 좌표가 될 것입니다. 네, 세 번째 문제는 동일한 이 fx에 대해서 미분을 한 후에 그 결과, 미분을 하면 w의 원소가 될 텐데 그것을 w의 기저인 베타로 좌표를 표현해달라 그 얘기입니다. 그럼 먼저 그 fx에 대한 것을 미분을 하면 5x 더하기 2x 자승이니까 얘는 0이 되고 얘는 5만 남고 이 뒤에는 4x가 되겠군요. 5 플러스 4x를 1 플러스 x와 1이라는 베타의 두 개의 벡타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은 K1, K2 같이 미정계수를 두고 요 식과 요 식을 등식으로 돕고 풀면 요 앞이 4, 요 앞이 1이 돼서 요것은 좌표가 4,1이 되겠구나. 단 뒤에 그 기저를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. 문제는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개 구한 것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첫 번째 구한 것은 선형변환 D, 미분이라는 선형변환, 그것의 기저 알파의 상을 베타로 표현한 행렬을 구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하나의 벡타인 다항식 그 fx를 그 v 쪽에서 그 좌표를 구해보고 그것을 선형 변환으로 보낸 상 df죠. 그 상을 w에서의 기저로 좌표를 구한 것입니다. 이 세 개를 구했는데 이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? 요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과 요쪽에 그 좌표를 세로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이 결과, 이 고부의 계산을 해보면 바로 4,1이라는 좌표가 나오더라. 잘 의미를 이해해 보시면 이렇습니다. 동일한 이 알파와 베타라는 기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선형 변환에 해당되는 행렬을 이쪽, 즉 V 쪽의 벡타에 대해서 곱을 해주면 그것은 결국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? 이 벡타, 결국은 다항식이죠. 이 다항식을 선형변환 D를 해준 그 결과에 해당되는 다항식의 좌표와 같더라. 그런 내용이 됩니다. 네, 내용은 요거 세 개를 구하는 문제였지만 사실은 그 내막에는 이러한 서로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도 함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